예, 안녕하십니까.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선형회귀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형회귀는 앞에서 그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었죠? 예, 정리를 하시면 분류가 있었죠.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뭐 회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분류도 두 가지 나뉘어졌죠. 이진 분류, 아니면 뭡니까? 다중 분류 이렇게 돼 있죠.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기도 선형 회기가 있고요. 다항 회기, 폴리노미얼. 그래서 회기는 영어로 regression이고요. regression. 그래서 선형 회기를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고요. 다항 회기는 polynomial reg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링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여기에 나오는 영어 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기본 영어로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구글링 하셔서 나오는 문장들은 복잡한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고 그 정도는 작성을 하시고 서로 그 커뮤니티라고 하죠. 전문가 커뮤니티, GitHub, 캑을 이런데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코드를 짜서 올리게 되면 기여를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뿐더러 업체에서 보기 때문에 스카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시고요. 또 서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더 빨리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회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가요. 선형회기를 하려고 보니까 예제가 텐서플로우 들어보셨죠? 딥러닝 쪽입니다. 딥러닝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예제를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여기 여기에서 environment죠. 여기가 environment에 all 여기 반드시 all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텐스플로우를 깔아도 되는데요. 케라스를 이용하는 걸 하면 훨씬 쉽습니다. 케라스거든요. 그래서 케라스를 검색하시면 케라스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체크박스에 비어 있을 거니까 체크박스에 뭡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apply 하시면 됩니다. apply 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련된 패키지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설치하시면 몇 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는 뭐고 텐서플로우는 무엇이냐 뒤에서 자세히 딥러닝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텐서플로우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죠. API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케라스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정도로 해서요. 좀 더 쉽게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케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복잡한데 그 복잡한 텐서플로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제가요. 쉬운 인터페이스인 케라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또 그 프로그래밍 하기에 좀 구조적으로도 간단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뒷부분에 제가 딥러닝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도 역시나 케라스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코드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전부 다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 뭐 함수들이 뭐 버전 얘기죠. 결국은 함수들이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든지, 뭐 구조적으로도 좀 바뀔 수가 있어서 인터넷에 있는 게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좀 지키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아마 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을 문제들의 봉착을 하게 되시면 구글링 하시고 기본 틀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경험적으로 쌓다 보시면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죠?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선형회기, 지금 여기 선형회기를 하려고 해서요. 선형회기에 관계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만들었습니다. 확률적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랜덤 노멀 그죠? 해서 그 데이터들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모았죠. 그래서 Y1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도 넣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 있죠.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넣으면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건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수업 시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 일련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함수. 조금씩 나중에 딥러닝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아마 수학적인 내용을 아니할 수는 없는데요.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기본 개념만 이해할 정도의 수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텐스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얼핏 봐도요. 데이터들이 요 직선상 위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으면 좀 벗어났죠. 그죠? 이것도 좀 벗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의 선을 얻어내는 것이 요건 딥러닝이거든요. 딥러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냥 딥러닝은 없고요. 데이터만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 바로 딥러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몇 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기계학습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딱 2줄 쓰면 끝이었습니다. 딥러닝도 별거 아니게 보이지요, 그죠? 제일 간단하게 했는 것이고요. 딥러닝도 뭐 그냥 모델을 뭐 아무렇게나 그냥 간단한 거 만들어 두고 실행을 하면 학습이죠. 학습을 하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면 성능 평가도 해야 되고요. 예. 다양한 좀 관련된 지식들이 좀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함수라고 하죠. 예, 펑션 아시죠?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이건 뭐 함수가 뭐죠? 뭐 y equal x 정도 되겠죠. 예, y equal x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은 선형 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가요.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선형으로는 힘들죠. 뭐 이렇게 하면 이쪽을 놓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놓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들에 맞는 것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뭐 요런 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모양이 y equal x 제곱 예, 그 모양이죠. 예. 물론 편차가 있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항회귀입니다. 다항회귀.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데이터들도 있겠죠. 예. 이것도 역시 다항회귀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딥러닝 모델 아니면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는 방법들은 이제까지와 거의 흡사합니다. 모델을 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뭐 프리딕트 하든지 해서 결과를 뭐 확률적으로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데이터를 텐서플로우로 훈련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특징을 나타낸 대표 함수를 구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라스를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는지 보시려면 요 첫 번째 줄만 실행시키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돌아가면 에러 없이 제대로 인스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케라스지 않습니까? 케라스를 인스톨하면 자동으로 텐서플로우 기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만 인스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델과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뒷부분에 딥러닝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에 레이어들이 있는데 신경망이라서 계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해서 여기 add 여기서는 계층이 하나만 있는 모델이네요.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도 몇 가지 필요하고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feed 함수를 쓰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죠?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이나 feed 함수를 사용해서 뭐 합니까? 잘 아시죠? 학습, feed 함수는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니까 요까지가 뭐 딥러닝, 인공지능이에요. 뭐 기계학습이든 딥러닝이든 요거 몇 줄 안 되죠. 요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빨간 줄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에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개념만 이해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스캐터라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오른쪽과 같이.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예측값을 구하고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기 해놨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0.3의 값을 예측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축의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0.5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y 값이 얼마인지 이걸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되겠죠. 물론 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 중심선과
오차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크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최적의 선을 얘가 제한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3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쭉 올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한 이 정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출력값이 요거와 요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자. 이게 퀴즈였고요. 퀴즈 정답을 곧장 알려드리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요. 요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넣었느냐? 어떤 형식으로 넣었습니까? 답은 이게 뭡니까? 이 갈로가 두 개 있네요. 그죠? 이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2차원 2차원 배열 형태예요. 무슨 배열인데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넘피, 넘피 형식. 거의 대부분 그 딥러닝, 특히 딥러닝에서는요, 앞에 그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인데 넘피 형식의 2차원 배열로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넘피 형식의 2차원 배열을 넣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텐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넘피 넘피 형식의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로 넣으면 안 돼요. 한계다. 예를 들어서 0.5에 대한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레이 뭐 MP 어레이까지 적는 건 잘했는데요. 가로 열고 넘피 어레이 요 앞에 적고요.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0.5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한 개라도 2차원 배열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중요한 거니까요. 오케이 됐어요. 모델은 위에서 아까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요 모델입니다. 여기서 준비한 모델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프리딕트 하시오. 무슨 내용으로? 테스트 요 두 개죠. 테스트가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 값에 대해서 이 모델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뭡니까? 벌써 훈련이 된 상태야. 된 상태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0.65와 0.41이에요. 제가 아까 그려놨죠.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그 다음 0.41 조금 넘겠죠.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이 K-평균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K-means, mean이 평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K-means 방식이 있고요. 비지도 학습이 뭐였죠? 비지도 학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지도 학습이죠. 지도 학습은 뭐였습니까? 입력이 있고요. 입력이 이렇다면 출력은 이것이다. 알겠지? 그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입력이 저거고 입력이 저거면 출력은 저것이다.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뭡니까? 지도하듯이 지도하는 게 지도 방식이 지도 학습 방식이고요. 그 반대가 뭡니까? 비지도 학습.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결과를 모를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뭐 과학 쪽에 아니면 생물 뭐 이쪽에 뭐를 탐구를 하다 보니 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군집을 발견했는데 얘들이 특성이 조금씩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들을 분류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가지 있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특성들을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특성 여기서 뭡니까? 인공지능에선 피처입니다. 피처. 피처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뭐 두 가지로 해보고 세 가지로 해보고 해서 분류를 해보면 이거는 두 가지로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세 개로 분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결과를 모를 때 사용하는 방식이 비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이리스 아이리스 붓꽃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공부했는 거 그 내용을 그 데이터를요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2개로 분류를 해보고 3개로 분류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그죠? 뭐 4개로 할 수도 있겠죠. 4개로도 해보면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3개가 제일 적합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뭐 새로운 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할 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 평균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클러스터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요 단어를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비지도 학습에 이거는 분류하고 달라요. 알겠죠? 분류와 클러스터링 방식은 다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분류는 뭘로 분류할지 알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클러스터링은 진짜로 나눠보는 거죠. 나눠보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고 어느 게 최적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출력 데이터 없이 입력만을 가지고 한다. 라벨 결과 타겟 똑같죠?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아이리스 맞죠?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타겟이란 답을 알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눠보고요. 자동으로 나눠보고 진짜로 그렇게 나뉘어지는지 보는 거죠. 우리는 알고 나눈 거죠. 알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답을 알죠. 요게 따로 돼 있고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간들이 새로운 꽃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다 뭉태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죠. 방금 내가 적었듯이 얘가 한 덩어리고요. 색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하는 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안 했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참고로 C맵이라는 게 있는데 C맵은 컬러 맵이에요. 컬러 맵이니까 색상 지도. 색상 지도라고 합니다. 좀 귀에 익혀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Viridus라는 것인데요. 요게 얼마 전에 좀 됐죠. 몇 년 전에 파이썬에 색상 지도를 새로 도입한 색상입니다. 예쁘죠?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상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엣지 컬러는 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겉에 모양을 표시한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써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표현은 다 이제 아셔야 됩니다. X의 데이터 똑같이 둘 다 X의 데이터인데 모든 것의 첫 번째고요. 모든 원소의 두 번째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쌍쌍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앞에 거 하고 뒤에 거니까 앞에 거는 X축이고요. 얘 거는 첫 번째 거는 X축의 걸로 쓰겠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거는 Y축의 걸로 쓰겠다. 뭔지 아시죠? 여기 속성이잖아요. 그죠? 속성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쓰겠다 이 말이고요. 첫 번째 거가 petal length가 되겠네요. 그죠? 꽃잎의 길이, petal width는 꽃잎의 폭입니다. 그 4개 중에 2개만 쓰겠는데 제일 첫 번째 거를 X축에 쓰고 두 번째 거를 Y축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 자꾸 보시면 이걸 보셔야지 또 그래프도 그리시고 그 다음 개념이 파이썬 프로그램 개념이 자꾸 서실 겁니다. 그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KA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예, 예제가 있는데, 네, 요거는 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